국회 속 다양한 이슈를 알기 쉽게 쏙쏙 뽑아 전해드리는 신동진의 국회 속. 오늘 주제는 사법개혁 3법입니다. 민주당이 재판 소원, 대법관 증원, 법 왜곡죄 등 3대 사법 개편안을 이르면 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야권이 유연성 등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만큼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지난 11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재판 소원법을 두고는 대법원과 헌재의 입장차가 뚜렷해 최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재명 대통령의 죄를 지우기 위한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의 날치기 통과를 하는 것은 두고두고 역사에 정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이라고 봅니다. 왜 날치기입니까? 이 법이 지금 논의가 시작된 지가 아주 오래됐어요. 헌법의 최종 해석권을 가지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너무도 많은 판결을 통해서 재판소원은 합헌이다, 이렇게 판결을 해왔습니다. 재판소원이 대통령하고 아무 상관없는 제도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이 재판소원은 입법사항이다, 이렇게 결정을 내셨고 그 결정에 대해서 수많은 재판에서 한 2,000건 정도 재판에서 인용이 되고 있었다는 거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법원은 재판소원이 사실상 사심처럼 작동해 소송이 길어지고 헌법재판은 변호사 선임이 필수라 일반 국민에게 비용 부담만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끝까지 버틸 자금과 시간을 가진 쪽이 유리해지고 여력이 부족한 국민은 중도에 포기하거나 손해를 감수한 합의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2월 중에 사법개혁안은 법안은 반드시 처리하겠다라는 말씀을 저희가 드려왔고요. 22일 날 의원총회를 통해서 충분히 이야기 나눌 그런 계획입니다. 이처럼 민주당이 다음 주 초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힌 법안에는 법리 왜곡을 이유로 판검사를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법 왜곡죄 법안,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 대법원 판결도 헌법 소원 대상이 될 수 있는 재판 소원법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재판 소원법은 헌법재판소법에서 규정한 헌법 소원 대상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다는 문구를 삭제해서 대법원의 확정 판결도 헌재에서 다퉈볼 수 있게 한다는 게 그 핵심 내용입니다. 이를 둘러싸고 대법원과 헌재가 상반된 입장을 보였는데요. 대법원은 소송의 장기화를 야기하고 고비용 저효율의 희망 고문이라며 지적한 반면 헌재는 사심제가 아닌 헌법 해석을 다시 심사하는 헌법심이라고 주장하며 위헌 주장 또한 헌법상 근거가 없다며 반박했습니다. 이 법안은 1988년 헌법재판소법 제정 직후부터 역대 정부에서 여러 차례 거론이 돼 왔던 사안이지만 그때마다 헌재의 사심 기관화 우려, 재판 장기화와 사회적 비용 증가 등의 문제로 신중론이 힘을 얻어왔습니다. 헌재가 심사할 사건을 어떤 기준으로 걸러낼지, 소송이 남용될 가능성을 어떻게 최소화할지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인 거죠. 한마디로 사법 파괴 악법 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이재명 일병 구하기 사법 장악 법안이 적절한 호칭 아니겠습니까?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다면 사법 파괴 악법 강행 처리 시도 중단하기 바랍니다. 24일 본회의부터 주요 민생 개혁 법안을 처리하고 이어서 3월과 4월에는 매주 목요일마다 본회의를 열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와 사회 대개혁 법안들을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기본권 보장과 편익을 위한 사법개혁을 주장하는 민주당과 오히려 사법개혁의 피해는 국민에게 갈 것이란 국민의힘의 주장이 계속해서 충돌하는 양상인데요. 여야 간 충분한 논의로 대안과 보완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신동진의 국회 속이었습니다.